저희 가장 큰 장점으로 적중률입니다. 저는 지엽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체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이 새롭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느냐. 결국 시험은 단기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기 기억화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거의 30년간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대한 그런 이제 준비하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한 10여년간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일단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런 학습이기 때문에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3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강의를 할 때 어느 한 핵심 영역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보험제도 같은 것을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 같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나올 때는 건강보험제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런 연관 지식들을 계속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또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의 예시가 어떻게 제시되느냐는 예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공부를 한 것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사회 간호를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지역사회 간호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실무 분야가 지역사회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식체들이 굉장히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 배타적인 것을 다 외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장기 기억화하느냐. 결국 시험은 단기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기 기억화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설명할 때는 그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이루어진 배경이라든가 또 어떤 증상을 설명할 때는 그 증상이 발현되는 기전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장 큰 장점으로 많이 꼽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중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당황함이 없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또 지식을 주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간호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엽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체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이 새롭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맞추어서 잘 분석해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과정은 크게 3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론 과정과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과 그다음에 요약 정리 과정으로 3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강의를 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론 과정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론에 대한 베이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실질적으로 지식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 부분에서 단단한 지식체가 구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연관된 개념이라든가 새로운 개념,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그래서 이론은 기본 개념에서 심화까지 전체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은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할 때 문제풀이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답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론에 구축되어 있던 그런 지식체를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기출문제풀이반과 단원 문풀반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험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최대한 키우게 되는데요. 이 기출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는 이미 노출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들은 실제적으로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고 또 문제 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를 하게 되는 다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득점을 받아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80%의 기출 문제만 가지고는 문제 적응 능력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는 새로운 지식체에 대한 다변화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원 문풀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 전체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또 하나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이 과정은 단순한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은 모르는지 또 어떤 것은 나의 강점이고 어떤 것은 나의 단점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오답 노트 같은 것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약 정리 과정은 이제까지 우리가 총으로 말한다면 총을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론 시간에 열심히 배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조준을 하는 사격 연습을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 했다면 이제 실전 상황에 돌입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약 정리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파이널 특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반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은 이제까지 모든 배운 지식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과정도 역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기출이나 단원에서 단원별로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단원을 포괄하는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전 연습은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적용 연습 이런 것들 충분히 함으로써 이 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정말 스나이퍼들처럼 총을 적중해서 잘 맞히는 이제 우리가 사격수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실무 영역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상호 배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결국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게 그 가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환경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법 같은 것도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학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 간호학은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지역사회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체를 볼 줄 아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역사회라는 개념터를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로서는 절대로 지역사회 점수를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개념들과 연관 개념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 번만의 이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많이 묻기도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먼저 여러분이 가볍게 빨리 공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이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한 것을 충분하게 장기 기억화하고 이거를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하느냐, 이 과정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단순한 암기로 그때는 어떤 게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단기 기억화되지 못한다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꺼번에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계속적인, 지속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속적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까 장기 기억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전체적인 토탈 시간을 보면 훨씬 더 이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도전한다는 것은 간호직으로서 우리가 임상을 떠나서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고 또 수험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7, 8개월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직 공무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직 공무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에 비해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그치? 그래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그래도 내 삶을 즐기면서 그다음에 일도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워라밸과 그다음 직업적 안정, 결국 장기적으로 얼마나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전문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느냐, 이 직업적 안정 측면에서 물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 여러분에게 욕심을 좀 더 부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한 국가의 정책에, 보건 정책이나 그다음 보건 실무에서 정말 핵심 인력으로서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그런 도전이 되기를 저는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역할을 수행하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도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뚜렷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매진한다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꼭 한번 도전을 꿈꿔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